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작전은 트럼프와 브릭스 국가들의 갈등 심화, 그리고 이것이 돌아 우리에게 흘러올 것은 유가 상승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연초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12월호에 발표되는 그 잡지는 이제 표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참 독특하고 희한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 지금 그래서 그때도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저 표지 한번 보시면은 저 맨 꼭대기 저 토성 밑에 어둠컴컴한 그림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그림이 스페인 정전, 바로 3월에 났던 포르투갈 정전을 이미 예견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역시 올해 경제 정중앙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제 가운데 박아놨잖아요. 근데 그때 곳곳에 저 벽돌 그림들을 이 이코노미스트가 막 그려놨단 말입니다. 저 동그라미 몇 개 쳐놨는데 왜 벽돌이 저렇게 많이 놔뒀지? 정 가운데는 트럼프인데 왜 벽돌을 놔뒀지? 해가지고 벽돌이 영어로 브릭이잖아요. 그래서 브릭스. 올 한 해를 올해 경제를 트럼프와 브릭스 간의 갈등 결과 구도로 보나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들을 좀 보면 얼추 맞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 재미반 또 상기시킬 겸 저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중국, 인도 이렇게 4개 국가를 우리가 브릭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 트럼프와 브릭스의 이 갈등이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브라질의 50% 관세부가 방금 행정명령 어제 사인했고 오늘도 지금 50%를 확정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왜 브라질의 50% 관세를 매겼냐의 그 내용도 실은 브라질 국민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정 간섭 차원이 있는 것이 보우소나루라는 전 대통령, 현재 룰라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가 뭐 일종의 저렇게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고 지금 전 대통령인 보우소나루를 압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브라질의 50% 관세를 아예 정치적인 목적으로 매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브라질이란 나라는 우리랑 일본과는 다르게 미국에 있어서 적자를 보는 영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을 이렇게 때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브라질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특히 브라질을 늘 공격을 할 때 트럼프의 속내는 뭐냐? 지금 브라질의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 특히 브라질 청을강은 차이나머니, 중국 자본이 엄청 많이 돌아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쪽을 오히려 중국은 브라질을 자기 팀으로 만들면서 끌고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브라질을 때리면서 중국을 함께 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브라질에서 끝나지가 않고 이 브릭스 4개 국가 중에 인도입니다. 인도는 완전한 미국 편이라고 알고 있고 미국 말도 잘 듣고 있고 뭐 아이폰도 만들고 완전히 친미 국가라고 생각할 텐데 트럼프가요. 이대로 인도 너네들 하면은 25%를 매기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조금 전에 25% 관세를 또 확정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외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세계 공장에서 중국이 못하면 인도로 돌릴 것이다. 또 파키스탄은 중국 편이잖아요. 그래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을 뭐 대국 정쟁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인도를 오히려 때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과 또 손을 잡는 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25%를 매겼느냐? 러시아 원유 때문입니다. 지금 인도는 러시아 원유를 원래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남몰래. 왜냐하면 러시아 원유를 중국, 인도가 좀 값싸게 지금 팔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인도는 전체 지금 쓰고 있는 원유를 30% 정도를 러시아에다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제재하고 러시아 원유 쓰지 말라고 해도 인도는 그냥 말 안 들어요. 룰라 대통령이 그냥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인도, 러시아, 너네 두 나라의 경제가 함께 죽은 경제가 될 거고 나는 그래도 신경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도도 지금 오히려 친미가 아니라 반미다. 반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러시아는 지금 핵심 키워드입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다음 마지막 국가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휴전 협상 할 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날 폭격하고요. 다 된 판에 고춧가루 뿌리고 협상 다 만들어가지고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해놓으면 거기에 또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격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서 어제였습니다. 정확히 이제 그제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열흘을 줄 테니까 러시아가 이번에도 협상을 안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제재, 벌칙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러시아 원유는 이미 제재가 들어간 거고 러시아 원유를 갖다 쓰면 그 갖다 쓰는 국가까지 공격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인도도 그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에서 25% 관세를 맞았는데요. 이 러시아 원유를 쓰는 나라가 또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는 90일, 3개월 연장시켜 놓고 협상장 나가면서 우회적으로 이걸 건드린 거예요. 이 상호 관세와는 상관없이 중국 너네가 러시아 원유 값싸게 갖다 쓰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트럼프가 브라질과 앙숙이죠. 러시아와는 완전 앙숙이죠. 인도도 지금 돌아섰죠. 중국은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죠. 이 브릭스와 트럼프가 완전한 갈등 구도가 형성이 된 건데 문제는요. 이 상황이 트럼프 대 인도, 트럼프 대 브라질, 트럼프 대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이 뭉친다면 이들이 어떤 일정 부분 함께 단체 행동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세계 경제 또 트럼프 체제는 상당 부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독특하게 원자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다면 이 나라는 원자재를 갖고 있어서 분명 도발은 원자재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이미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 제재를 하게 된다면 러시아 원유만큼의 이제 유가 공급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이거를 너네끼리 나눠 쓰지 마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뭐 러시아, 브라질, 인도가 여기 값싸게 쓰면 여기 국가들은 오히려 값싸게 석유를 쓸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러시아 원유가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은 또 높은 유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대항마가 이란산 원유가 있는데 이란 요번에 폭격하고 또 이란산 원유도 트럼프가 세계에서 못 쓰게 해버렸어요. 이제 처음에 얼릴 때는 이란산 너네 원유 팔게 해줄게 하다가 이제는 시장에서 막 얘기했고 베센트가 그 러시아산 원유 얘기할 때도 이란산 원유도 포함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란산 원유도 쓰고 러시아산 원유도 쓰면서 의외로 좋았는데 이제 이거를 맡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갈등 구도가 심화되면 저는 유가로 반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에게 또 유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 초반부터 반값 유가를 늘 외쳤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유가가 반값이 돼야 인플레를 잡습니다.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이제 8월부터는 물가 무조건 높아집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트럼프의 관세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서 유가까지 오른다? 금리 절대 안 떨어지죠. 또 인플레이션 악몽 오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의 반값 유가를 못하면은 인플레도 못 잡고 인플레를 못 잡으면 트럼프가 지금 계속 말하는 금리나 저금리도 다 물 건너간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간밤에 막 99도 가고 100도 달러 인덱스가 가는 부분. 그래서 지금 WTI를 놓고 보면 한 73과 76달러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저항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유가 WTI 이제 근월물, 선물은 아니라 근월물 차트를 놓고 보는데 이 주봉에서 놓고 보면 이 주봉 차트에서 지금 60주봉선을 뚫을까 말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를 뚫어도 실은 여기랑 또 더 강력한 76달러 여기 뚫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선, 여기 73에서 76달러 여기를 뚫기는 어렵지만 저는 여기 오늘부터 해서 이 73달러 위만 일단 안착돼 있다면 주봉 기준으로 한 번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6달러도 WTI로 뚫고 버리면 여기서부터는 상당 부분 유가 상승의 이 길이 열린다. 뭐 차트 분석상으로는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오늘은 조금 떨어졌지만 다시 배럴당 WTI 기준으로 71, 72, 73까지 간다면 정유주, 정유업종의 시대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유가가 오르면 정유주가 오르고 정유주가 오르면 ESS 전기차가 오르고 신재생이 오르는 이게 큰 한 사이클이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야 사람들이 휘발유차 안 타고 전기차 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피고르는 S오일을 한번 잡아보면서 S오일 같은 경우가 뭐 거의 바닥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척후병도 보내면서 적립하는 단계로 보시다가 이 WTI가 한 71달러, 73달러만 넘게 되면 상당 부분 또 이제 좀 비중을 늘리면서 투자하는 그래서 이 트리움프와 브릭스와의 대결 구도의 국제유가 정유주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작전 시간에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